팬덤이 왜 중요해졌냐? 이 소비자가 권력을 갖게 된 거죠. 테크놀로지는 충분하지 않다. 테크놀로지가 인문학과 휴머니티 이것과 결혼을 해야 된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보려면 음악을 어떻게 소비하는지를 맞아요. 체크하라. 문명을 읽는 공학자 최재붕이 그리는 그 다음 세계 포노 사피엔스 코드 체인지 9. 최재붕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문명의 변화를 읽는 코드. 세 번째 코드는 휴머니티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세계의 변화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 인성이나 생각, 마음도 되게 중요한 건가요? 당연하죠. 저는 이 성공의 비결이 팬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팬덤이 왜 중요해졌냐? 이 소비자가 권력을 갖게 된 거죠. 네. 우리 유튜버 보면 꼭 그 구독과 좋아요 눌러달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천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렸는데 끊임없이 부탁을 해요.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의 손끝이 써나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포노사피엔스 시대의 이 절대적인 룰이에요. 모든 소비자가 권력을 갖고 있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 한 특정한 사람, 위원회 뭐 이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럼 뭐가 필요하냐? 되게 보편적인 그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힘이 나한테 필요하죠. 그게 뭘까요? 수만 년 동안 쌓여온 인간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것. 그게 휴머니티죠. 사실 포노사피엔스 문명의 창조주 그러면 스티브 잡스잖아요. 네. 네. 잡스가 그런 말을 했죠. 되게 유명한 프레젠테이션인데 왜 테크놀로지하고 리베럴 아츠가 이렇게 탁 도로 표지판처럼 이렇게 돼 있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테크놀로지는 충분하지 않다. 테크놀로지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문학과 휴머니티 이것과 결혼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결혼을 해야 네. 된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심장이 노래하게 만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멋지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고 이거 새로운 제품 좋네 까지는 그것까지는 테크놀로지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네. 그게 아니라 내 심장이 뛰어서 팬덤이 되게 하려면 이 테크놀로지에 뭐가 휴머니티와 그리고 인문학이 함께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신제품 같은 광고들을 봐도요. 네. 옛날에는 뭐 기능에 좀 초점을 맞춰서 카메라 성능이 어떻고 뭐 이게 사양이 얼마나 좋아졌고 막 이랬다면 최근에는 그냥 이렇게 가족들의 모습을 좀 보여준다든가 웃고 있는 모습들 이런 식으로 좀 사람의 감성을 건드리는 광고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감성을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건드리고요. 네. 반대 측면에서는 되게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 요새 뭐 유튜버 뒷광고 한번 했다가 난리 났죠. 그렇죠. 옛날에는 다 했잖아. 그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관행이라고 그동안은 여겼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말 이게 옳은 거야? 반드시 체크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걸 휴머니티 그러면 인의 예지 이게 참 좋은 우리 학교 교시기도 한데요. 되게 중요한 우리가 꼭 생각해봐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풀라는 거죠. 어질자니까. 사실 따뜻하게 베푸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세계 7대 플랫폼도 어마어마하게 기부를 하거든요. 네. 이게 베푸는 게 사람들이 혹하게 되는 게 하나 있고요. 옳으냐 그르냐. 내가 뒷광고 할 거야 말 거야. 네. 내가 이 이상한 동영상을 받을 거야 말 거야. 이게 옛날과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 절대 조금이라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하지 말아라. 네. 그다음에 실천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이 지혜예요. 빅데이터다, AI다, 뭐 엄청난 기술이 있지만 결국 그게 팬덤을 못 만들면요. 그냥 사람들이 앱을 만들었고 제품을 만들었는데 써보니 별로네. 이러면 끝이잖아요, 이거는. 그쵸. 그죠? 네. 그러니까 지식이 이 휴머니티와 결합을 해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성공의 요소다. 저는 그렇게 기초죠, 기초. 네. 네. 여기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이제 SNS 상으로 우리가 소통을 할 때 요 말은 사람들이 괜찮게 받아들일 것 같고 이렇게 말하면 이런 사진은 좀 부적절할 것 같다라는 그런 센스도 좀 키워야 된다는 맞아요, 말씀을 맞아요.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 친구긴 한데 그 친구가 도베르만을 아기를 네, 이제 네. 입양을 한 거예요. 근데 도베르만이 원래 귀가 되게 뾰족한 멋있는 모습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그게 귀를 자른 거였.
수술이었던 거예요. 아. 단위 수술이라고 아. 귀를 잘라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원래는 이렇게 왜 바둑이 귀인데 아 진짜요? 그게 우리가 아는 도베르만이 모두가 수술을 한 거였던 거예요. 아.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도베르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귀를 잘라버린 거죠. 수술을 한 거예요, 그 친구가. 근데 아기 사진을 계속 올리고 있었어요. SNS 사진을. 근데 이 걔 수술한 사진을, 귀 수술을 한 사진을 올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엄청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을 했어요. 동물학대다라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럴 때 요거를 올려야 되냐? 올리지 말아야 하냐? 올린다면 어떻게 얘기하면서 올려야 되냐? 그런 되게 센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걸 자른 것 자체가 약간 휴머니티에 조금 재고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것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야 될 필요는 없었으니까. 맞아요. 네.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절대적 기준을 만족시키려면 그러니까 요만큼도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그게 팬덤을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거에 손상을 입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실망하게 되는. 그래서 심지어 회장님이 갑질했다 그래서 뭐 피자에서 날아가고 막 이러는 게 그게 이 인류가 갖고 있는 권력이 시스템이 달라진 거고요. 또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한 도덕의 기준도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네. 참 그게 되게 좀 무서운 게 정말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뭐 하나 잘못해서 잘못 그게 돌기 시작하면 글로벌 쓰레기가 되는 게 순식간인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무서워. 되냐면요.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잘못했다 싶으면 빨리 급사과. 네. 그래서 급사과하라 진짜요? 그러죠. 네. 네, 급사과하고 네. 그렇게 하면 다들 이해해요. 이 휴먼이라는 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뻔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건 돌이키기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때론 너무 예민하고 너무 섬세해서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급사과하는 모습 보면서 저것까지 사과를 굳이 해야 되나?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블리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넘길 수 없는 문제였지만 보다 보면은 이제 다이어트를 시켜주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다이어트가 생각보다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급사가 영상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지. 근데 바로 사과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사람들이 엄청 실망했다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이런 것도 사과해야 하는 시대구나 이러고 싶었어요. 만약에 거기에 팬덤의 크기가 있다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네. 그만큼의 사과가 필요한 거고 네. 그게 별로 없다 그러면 왜 친구들끼리는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잘 안 됐어 그러면 막 친구들이 웃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기준이 각각 다른 그렇죠. 거죠. 정말 이렇게 두 크리에이터가 뭉쳐서 콜라보를 한 거예요. 트레이너와 그다음에 이제 어떤 크리에이터. 그래서 그 크리에이터 살을 빼주기로 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5.5kg밖에 못 뺀 거예요. 많이 뺐네. 기간이 좀 길었고 그분이 약간 과체중이어서 사람들이 엄청 기대를 했는데 너무 실망했다고 막 댓글이 또 그래서 저는 이런 반응이 나올지 저는 몰랐거든요. 그게 되게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센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아닐까. 그러니까 네. 만약에 편집 방향을 조금 바꿨다면 비난이 없을 수 있었고 이런 그렇죠.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포노사피엔스의 코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해야 될 것 같아요. SNS 활동을 하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사고 방식으로 잘못 행동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그게 더 중요하고 사실은 내가 그거를 좀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살아남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렇죠. 그러니까 휴머니티의 정의도 굉장히 이제 새롭게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세계관이 달라지니까. 네. 아까 말씀해주신 인이에지가 정말 그게 딱인 것 같아요. 네. 그것만 고려하고 살아도. 그래도 이런 거에 또 안도가 돼요. 이게 뭔가 중요한 것들은 바뀌지 않는구나. 안 바뀌어요. 네. 맞아요. 네. 다음 다양성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볼까요? 다양성을 꼽은 이유가 뭘까요? 인류의 원래 보편적 특성이 다양한 거예요. DNA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런데 왜 그동안은 되게 어떤 특정한 틀에 묶여 살았냐? 대중매체의 영향을
너무나 강력하게 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풀렸잖아요. 매일 우리가 새로운 걸 선택하고 살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팬덤만 만들어도 그 커뮤니티에서 작은 팬덤만 만들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뭐 드럼 연주가 되게 좋은데 내 그 돈은 변호사로 먹고 살아야 돼. 왜 우리 늘 이런 네, 갈등이 네, 있잖아요. 네. 근데 드럼 연주만 잘해도 이제 먹고 살아. 음. 그죠? 그거 유튜브에서 막 정말 네. 하고 가르치고 뭐 그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죠.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팬덤을 만들 만큼의 그 엄청난 그 이 실력만 네. 키운다 그러면 가능해진다는 거야. 아, 솔직히 말해서 우리 그 마음의 소리 같은 조석. 네. 예, 네. 조석 작가 그거 옛날 같으면 출판사에서 안 만들어줬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지만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인류가 무언가 좋아하는 게 과거에는 없던 것들이 마구 생기고 있다는 거죠. 또 볼까요? 트로트. 네. 네. 예,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게 팬덤이 생길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소비자가 선택하게 할게요. 그랬더니 중학생도 나오고 성악했던 사람도 나오고 온갖 재주꾼들이 다 나와가지고 맞아요. 콘텐츠를 풍성하게 해주니까 소위 말해서 트로트가 재정의가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엄청난 팬덤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양성이 보여주는 네. 새로운 매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아까 얘기한 거를 이제 반대쪽에서 이제 보자 그러면 애들이 진짜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거 하면서 살게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게 네. 예전에 이제 그 가요 그 노래 오디션 프로가 되게 많았잖아요. 뭐 네. 슈퍼스타 K도 있고 K-팝 스타도 있고 뭐 위대한 탄생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메이저였었고 쇼미더머니가 마이너였었거든요. 근데 결국 살아남은 게 쇼미더머니예요. 맞아요. 예, 그거 보면서 지금 나인 하는데 정말 인기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특수한 분야에 또 집중해서 또 전문성을 높이는 것들이 훨씬 더 생존력이 길구나 그런 것도 느꼈었어요. 예. 네. 그리고 이 다양성에 대한 그 스토리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 어머니들이 얘는 아빠가 누구였는데 할아버지 손에서 키워져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해요. 저는 사실 트롯은 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근데 얘는 어렵게 컸는데 뭘 배웠었고 어느 공장에서 일했었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다양성들, 이렇게 뭐 얘는 뭐 어떤 뭐 약간 엄친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스토리들에도 되게 열광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인간이 가장 열광하는 게 사실은 컨텐츠예요. 음. 늘 뭔가 스토리를 갈구하죠. 음.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콘텐츠 시장이야말로 인류에게 최후이자 가장 오래 살아남을 네. 시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다독다독도 그런 거고요. 네, 저희도 팬덤을 만들어야 되는데 항상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팬덤이 있으신 분들에게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그래서 정말 이런 꾸준히 하니까 팬덤이 많이 쌓이긴 쌓였는데요. 네. 그래도 나라서 다독다독이어서 봤으면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되게 쓰고 있는데 이 책이라는 뭐랄까 동적이지 못한 이런 컨텐츠를 다루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막 조언을 구했는데 그 코스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쇼킹. 네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 왜 노래방 가면 있는 가발 같은 거 쓰고 네. 막 코에 뭐 이런 거 하고 어. 예를 들어서 뭐 할로윈이다 그러면 할로윈에 맞춰서 네. 이게 하고 여러분들이 좀 즐길 수 있게 왜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니까 뭐 그런 거 관련된 이게 뭔가 좀 쇼킹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 표지로 이렇게 코스튬을 좀 만들까 대박이겠다. 막 그런 생각을 여기 얘기를 머리에 하게 관을 항상 쓰니까 체인지 나인 막 이래가지고 그려갖고 와가지고 이런 구멍 같은 거 여기 이렇게 쓰고 네. 뭐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네. 딸이 만들었어요 막 이러면서 스토리도 담고 네. 아니, 그 복면가왕 보면은 네. 가면 매일 바뀌잖아요. 네, 그 네. 가면 디자이너도 뻥 떴고 네. 로사님이 이제 좀 재주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혼자 쓰고 로사님이 해요. 뭐 네. 하셔야 돼. 만들어서 책 쓰고 할게요. 일주일에 하나씩 하는데 가면 준비가 5일이야. 그러니까 죄송해요. 가면 준비하느라 못 읽었어요. 이러면서. 네. 다음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네. 이거는 처음에도 일부 얘기할 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그냥 기본으로 깔려가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네. 모든 게 다 온라인으로 가고 있고 전부 다 전산으로 하고 있고 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요새 성공하는 기업들을 보면
뭐 소셜 커머스라든가 또 뭐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이게 표준이고 그게 잘 되면 오프라인도 열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표준을 바꾸자. 네. 네. 내 마음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게 언제 코로나 끝나나. 그거는 누구나 비슷할 텐데 네. 근데 그 원인을 잘 살펴봤더니 내가 디지털 전환이 안 돼서 힘든 거면 그럼 이거는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내가 표준을 줌으로 학습하는 게 표준이다. 오프라인이 더 좋죠. 근데 이게 표준이고 좋을 때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야. 이러면 이제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네. 이게 아니라 맨날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네. 내 마음의 표준 중심을 이 디지털 문명으로 바꾸자고 얘기하는 게 이게 사실 대전제에 가까운 코드가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 때 그 김미경 TV 나가셨었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김미경 원장님이 최재봉 교수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올해 이제 리부터라는 책 나왔을 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이 저희들이 같고 그분이 오프라인 강의의 최강자였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강의가 딱 끝난 다음에 바로 그냥 디지털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로 완전히 성공하셨죠. 그래서 네. 오프라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매출을 좀 올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게 딱 이 정확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약간 이제 뭐랄까 시니어시니까 강의를 해도 혼자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막 다 열심히 배워가지고 인스타 라이브로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내가 할 말이 생각이 나서 켰어요.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막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더 즉각적으로 소통도 되고 여러분 맞아요. 지금 이 뉴스에 엄청 고민하실 것 같은데 고민하지 마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되게 더 와닿더라고요. 두려움이 네. 없는 분이죠. 도전. 네. 아, 진짜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저번 주에도 우리 김미경 원장님 얘기했는데 계속 얘기가 되네요. 저는 이 챕터에서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보려면 음악을 어떻게 소비하는지를 맞아요. 체크하라. 네. 그 얘기가 되게 네, 인상적이었어요. 자크 아탈리라는 이제 프랑스 미래학자가 한 얘기인데요. 정말 잘 맞습니다. 이게 인류의 가장 오랜 욕망이 음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소비하는 방식이 제일 먼저 바뀐다고 하면. 근데 우리 뇌에서 음악이 듣고 싶다 그러면 폰이 저절로 열리죠. 그래서 네. 제가 오장육부라고 하는 거예요. 오장칠부. 맞아요. 그러니까요. 7부가 열리고 딱 보니까 음악이 있네. 딱 눌렀더니 다이너마이트가 딱 나와. 네. 그러면 뇌는 욕망이 생긴 지 1초 만에 음악이 들려오니까 기분이 좋아지면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럼 생물학적으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는 그 다음에는 이 아탈리의 이론에 따르면 다른 건 안 되나? 그래서 왜 대한민국 국민 70%가 모바일 뱅킹을 하는 이유가 해봤더니 돼. 너무 편해. 네. 그럼 절대로 되돌아가지 않는 거죠. 맞아요. 요즘에는 야 비 올 때 인공지능 그 기기한테 비 올 때 좋은 음악 틀어줘 이러면은 음악 틀어주고 BTS 음악 틀어줘 이러면 틀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고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이제 이분이 이제 아탈리라는 그 분이 얘기한 거에 따라 그럼 요즘 음악을 어떻게 소비하지 생각을 해봤더니 인공지능 기기에게 틀어달라고 하기도 하고 오히려 LP판을 또 모으는 사람들도 또 있고 맞아요. 또 다양성. 그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곡을 해서 올리는 사람들의 그런 데이터도 또 듣기도 하고 맞아요. 이렇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이렇게 음악을 소비하는 방식이 또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지는 않나 그런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권력도 교체됐죠. BTS가 세계 1위가 됐는데 BTS는 방송도 이용 안 했고 대규모 자본을 투자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1등이 됐는데 팬덤 아미가 키워줬고 네. 그다음에 SNS를 활용했어요. 네. 그러니까 인류의 표준이 팬덤이 중요해졌고 자본보다 방송보다 SNS가 중요해졌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그게 앞으로 더 강화되겠구나.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음악의 장르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네. 즐기는 방식도 굉장히 아주 뭐 새로운 방식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AI가 골라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난 아날로그적 음악이 좋아 그래서 더 아날로그적인 기기로 음악을 듣기도 하고 네. 이게 한국의 판소리를 클럽에서 듣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이제 이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게 앞으로 모든 비즈니스가 다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막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MP3를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음악이라고 메일로 보내주면은 30분 동안 한 곡을 다운받아서 그래도 그거를 맞아요. 이제 선물이라니까 듣겠다고 엄청 기다려가지고 듣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게 네. 감성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감성이었는데 예, 왜요? 나 때는 라떼는?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녹음해서 앞에다가 또 인사말 멘트 쓰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편지 차례 형식으로 쓰고. 예,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신세대네 MP3. 예, 우리 그러니까요. 때는 유행곡을 카세트 테이프에서 리어카에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길보드 차트. 네, 네, 그러니까 그거도 참, 그렇게 네. MP3를 네. 주고 받았을 때 앞으로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받겠구나. 맞아요. 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이제 스트리밍으로 음악이 이제 대변이 되는데 또 다른 음악으로 어떤 소구를 한다면 이렇게 뭔가 뭐랄까 뭐 이렇게 음악이 주고 음악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듣는다면 우리 기술이 절로 다 가겠구나라고 딱 예측을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스마트폰 다음 시대는 뭘까요? 네네네. 그런다고 하면 지금보다 편리한 거는 예를 들어 내가 음악이 생각나면 음악이 나와. 그러니까 결국 뇌파죠. 네. 내 욕망을 내가 음악 틀어봐라고 생각만 했는데 음악이 나와. 뉴럴링크네요. 에. 그래서 네. 뉴럴링크가 이제 그 다음 정착지라고 저는 진화론적 입장에서 보면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머스크가 그렇게 애를 쓰는 건데 거기에는 이제 배려가 있는 거죠. 예, 이게 오류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제가 얘기한 게 물리적으로 바뀔 수 있는 영역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태양광으로 다 하면 정말 좋겠다. 네. 네. 아유, 그 공해 많은 뭐 석탄, 석유, 원자력 이런 거 말고 네. 태양광만 딱 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생각해 보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한계가 있어서 저는 한동안은 이 방식이 오래 가겠구나. 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도 당장. 특이점이 오면 갑자기 그렇죠. 이렇게 뿅 하고 올라가겠죠. 네. 뇌파를 진짜 잘 읽는 방식을 누군가가 만들어낸다면. 칩을 씹는 건 모르겠지만 네. 뇌파를 읽어내서 그 전파를 센싱해서 여기에 반영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어요. 딱 하고 있어갖고 음악 좀 BTS 음악 좀 틀어봐 그러면 지가 그냥 나와. 속으로 생각만 했는데. 요새 말로 하잖아요. 네네. 말로는 하는데 말로는 인간이 말로 명령을 해서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뇌의 뼈에다 구멍을 뚫는 거는 무서워요. 제 뉴럴링크는 마지막에. 구멍을 뚫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너무 무서운데 그 제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이렇게 머리띠 같은 걸 끼면 고양이 귀 같은 게 달려 있어서 내 뇌파를 이렇게 약간 단순하게 읽겠죠? 맞아요. 근데 귀가 막 움직여요. 너무 귀엽게 맞아요. 내 뇌파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되게 거부감이 없고 너무 귀엽고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읽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무선 이어폰을 끼는 정도의 맞아요. 그 정도로만 읽을 수 뇌에 있다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 막 센서가 있어서 뇌파를 훈련을 좀 하면 막 이렇게 하면은 이거 딱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 네네네. 그런 정도는 사람들이 억셉트할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런 연구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엄마들한테 많이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너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 다 보여? 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녀의 생각 읽는 게 뭐 합법적인가? 뭐 이런 그런 얘기 막 나오겠죠. 뇌파 트레이너도 나오고. 트레이너. 재밌네요.